아, 그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네, 맞아요. 어, 왜 소리가 안 나지? 회사? 들어왔다. 네, 시작. 음. 네, 주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나? 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잘 들린다고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신다고 하니 이제 저희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법 개정안 주요사항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주님들께서 그 피해 사례를 작년 여름이죠. 여름 2023년 8월부터 9월, 10월, 11월 계속 많이 작성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이제 셀리버리 조대웅으로 인한 피해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피해 사례집을 경찰, 검찰, 국회, 법원에 전부 다 전달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이제 국회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고의상패 그리고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가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평가를 했고요. 그 덕에
주주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제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장 큰 게 이거거든요. 횡령 배임 범죄로 기소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이제 기소가 되면 그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이 됩니다. 50%가 있더라도 3%로 제한이 되고 90%가 있더라도 3%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를 했던 내용이 범죄 혐의자의 영향력을 이제 최소화하는데 이제 회사에 대한 범죄 혐의자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대주주나 회사의 이사,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닌 이사, 예를 들어 뭐 권선홍 같은 사람이 횡령 배임으로 기소되면 주주총회에서 검사인과 의장을 무조건 이제 선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원이 골라주는 선정해주는 변호사가 검사인과 의장이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외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셀리버리처럼 감사 증거를 아예 안 낸 경우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감사 증거를 고의로 안 내서 상장 폐지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혹은 단순히 의견 거절만 받은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법원이 검사인과 의장을 선임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안 하면 당연히 제재가 따르고요. 그래서 이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는 왜 들어갔냐라고 한다면 사실 상장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자료를 잘 내기만 한다면 의견 거절을 받을 확률이 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아예 안 내버리고 그렇게 소액 주주들을 죽어라 그렇게 고사를 지내는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 국회의원들이 정말 큰 공감을 해줬습니다. 물론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자료를 안 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단박에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이사 해임해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판장님께서는 회사가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 그 거절 사유가 조대웅이 감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재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 자료 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걸 안 내서 상장 폐지를 받아냈느냐라고 이제 일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 직역에 법률 직역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감사 증거 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안 냈다라는 것은 뭔가 감추고 싶다는 의도가 있거나 혹은 어, 일부러 안 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회계감사 기준서에서 어떤 감사 증거들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거를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 국회의원, 그리고 뭐 회계사 출신, 그리고 재판장님들, 그러니까 판사님들께서는 너무나 단박에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외부 감사에서의 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도 주주총회 검사인과 의장을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주주연대 주주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작나요? 네. 지금 프로그램상으로는 소리 음량은 좀 저희가 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휴대폰에서 들으실 때 살짝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 써보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저희가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 노트북 시스템 상에서는 마이크 음량은 최대로 높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조대웅의 그 허위 공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허위 공시를 했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대웅, 권선홍, 김영준, 백윤기 그러니까 이제 셀리버리의 이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면 이제 즉시 횡령이고요.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급여 명목으로 이제 주주들 몰래 약 3억 8천 가까운 돈을 이제 빼먹었죠. 1원이라도 받으면 횡령인데 3억 8천 가까이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주연대에서 소송을 걸었죠. 이 3억 8천 받아간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회사에 돌려놔야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당장 돌려놔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소송을 걸었더니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돈을 안 받아갔다. 나는 돈을 받아간 적이 없다. 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장님께서 그럼 셀리버리 계좌를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뭐 강서세무서까지 금융계좌와 국세청 정보를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돈을 다 받은 겁니다, 실제로.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는데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통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돈을 받기는 했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진 않았다. 이제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는 잡았는데 음주운전한 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님도 사실 되게 황당해 하셨고요. 왜 황당했냐면 자기들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재권자고 자기들이 자기 호주머니로 돈을 가져갔는데 안 받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요는 이렇습니다.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3억 8천만 원을 몰래 빼먹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하니까 법정에서 안 받았다고 박박 우겼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다 확인을 했더니 뭐 저희가 말하는 증거는 당연히 그 회사의 금융계좌죠. 회사의 계좌 내역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된 원천징수 내역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받기는 했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라고 이제 말 바꾸면서 다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대웅, 권선홍, 김영준, 백윤기는 이제 셀리버리의 이사고 이사들이 회사에서 보수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의 건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31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가 부결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2023년 한 해 동안은 단돈 1원이라도 회사에서 급여나 뭐 보수,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서는 안 됩니다. 받으면 즉시 횡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융계좌를 토대로 이렇게 확인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빼먹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특히 백윤기 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제 사회이사로 선임이 돼서 4월부터 이제 근무를 했다라고 등기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월부터 받아간 금액이 약 600만 원 정도 되고요. 권선웅은 퇴직금으로 뭐 7,600만 원,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받았고 조대웅은 대략 1억 9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을 다 합치면 대략 한 3억 8천만 원 정도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부 다 이제 금융계좌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열람을 해서 재판장님과 같이 확인한 기록이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주들 몰래 3억 8천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주주연대가 2023년 8월 21일 후에 8월 21일에 조대웅, 권선홍, 백윤기가 월급 받는 행위는 불법이고 당연히 횡령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횡령이라는 점을 저희가 통보를 했거든요. 어, 회사가 조대웅, 권선홍, 백윤기가 회사에서 몰래 빼먹은 돈은 당연히 회사가 입은 손실이죠. 받아가면 안 되는데 몰래 빼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손실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권선홍, 조대웅, 백윤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 돈 받아가면 안 되고 즉시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법정에 나와서는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주주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돈을 받아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증거를 냈고 특히 이 제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가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023년 11월 21일자 3분기 분기 보고서인데요. 돈을 분명히 3월 이후에도 받아갔으면서 저희 주주연대가 너네 돈 받아가면 안 돼. 너네 돈 받아가면 즉시 횡령이야. 그러니까 다 돈 돌려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분기보고서를 교묘하게 또 허위 공시를 합니다. 3월 주주총회 이전 지급 금액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3월 이후에는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라고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공시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인데 주주들을 속이고 금감원을 속이려고 3월 주주총회 이후에는 받아간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허위공시죠. 맨날 뭐 허위공시 없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말고 몇 개나 더 있겠습니까?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일 뿐인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에서 돈을 받아가지 않았다고 자꾸 우겨서 그러면 재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그럼 금융계좌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출 명령이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금융계좌를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기서 당연히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전부 다 누가 받아갔고 몇 시 몇 분 몇 초이고 받아간 사람의 뭐 계좌번호는 어떻고 이런 내역들이 전부 다 잘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좌를 전부 다 저랑 재판장님께서 확인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된 금액이 이렇게 약 3억 8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또 국민은행 것도 한번 보자고 하셔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재판장님께서 오케이 하셔서 국민은행 것도 보게 됐습니다.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라고 했더니 대략 일주일 만에 저희한테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잘 했고요. 재판장님께도 다 보고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서세무서에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 신고 내역입니다. 돈을 받은 것과 세금 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까지 교차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강서세무서, 그러니까 국세청이죠. 국세청에 신고된 정보까지도 아래와 같이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정보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돈 받아간 적 없다고 했지만 은행계좌 그리고 세금 내역 모두 조회했더니 새빨간 거짓말임이 모두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목요일에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나도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이 이제 소명이 됐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마 모두 다 입증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상법 399조 때문에 뭐 조대웅이 뭐 회사 조대웅이 뭐 사채를 안 갚은 거를 뭐 연대 측이 연대 보증을 했다고 했던가.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누가 이제 그런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상법 399조 때문에 저희가 이 허위 공시에 기반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3억 8천만 원을 몰래 빼먹은 거를 원래대로라면 조대웅은 1억 9,400만 원을 회사에 반납을 해야 되고, 권선홍은 1억 6,300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되고, 김영주는 4억 450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되고, 백윤기는 600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상법 3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들이 연대하여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문구 때문에 조대웅, 권선홍, 김영준, 백윤기 이 4명이 모두 합쳐서 연대에서 3억 8천만 원을 회사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몰래 회사 돈 빼먹고 주주들을 속였으니 그 뭐 고의성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회사에 돈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주주연대는 이 상법 제399조에 근거해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서 조대웅, 권선웅, 김영준, 백윤기 이 4명은 3억 8천만 원 가량을 회사의 연대에서 배상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 이제 상법 제399조는 그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명문화한 규정이거든요.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회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돈은 결국 이제 대표의 이사의 돈이 아니에요. 주주들의 돈이고요. 그리고 이 주식회사는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법인이라는 것은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하나의 사람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도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그래서 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 법인도 세금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이 법인 회사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이 회사가 하나의 법인으로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사들한테, 손해를 끼친 이사들한테. 그래서 그 이사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함께 그 손해를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이 되었다면 함께 다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주연합 대표 남상덕 씨가 제가 왜 자꾸 진정성이 의심되고 뭐 이런 말을 했냐면 잘 모르는 것 같다. 법무법인 자문을 안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뭐 상법 이 제399조 이거를 가져와서 조대웅이 뭐 전환사채 빚에 대해서 연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상법 제399조는 전환사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자문을 안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 빌린 거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개인, 자연인 조대웅은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전환사채 불법 유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이제 숫자 말고 어떻게 저희가 좀 확 와닿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모이사 및 조모이사, 그러니까 이제 조 씨가 뭐 2명이죠. 그분들에 따르면
그 셀리버리가 발행했던 전환사채 2021년 9월 23일과 2021년 9월 30일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그 중에서 약 10억에서 10억 이상 어치를 조대웅의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예전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이진복의 동생이죠. 동생 이완복 씨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완복이 사채를 처음에 인수한 사람도 아닌데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람도 아닌데 불법으로 유통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모이사 그러니까 누군지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이 이야기한 게 있고요. 그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만 알겠죠. 그분에 따르면 이완복이 셀리버리 전환사채 두 자릿수 그러니까 두 자릿수억 어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려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직접 대면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네,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불법적으로 유통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진복 씨의 동생 그러니까 공시된 바에 따르면 조대웅의 처인 이진복 씨 셀리버리 리빙앤힐스의 전직 이사이기도 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진복 씨의 동생 이완복 씨가 어떻게 셀리버리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하면 불법 유통 얘기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완복 씨가 돈을 또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모이사 혹은 신모이사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불법 유통에 대한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수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을지 이완복 씨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이 이제 256억 원금만 256억이라고 공시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틀렸다면 네, 정정 공시를 해야죠. 근데 왜 정정 공시를 안 합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정 공시를 당연히 안 하죠. 3월 주주총회 이전에 받은 금액이다라는 게 거짓말인 게 뽀록 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정 공시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이거 말고도 숨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을지 주주들을 과연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7%를 모았는데 27%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과 잠깐 그 정신이 잠깐 뭐랄까 인정하기 싫겠죠.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그냥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 주주연합 대표 남상덕 씨는 자꾸 제가 여기서 자꾸 언급하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토론을 하면 되는데 자꾸 톡방에서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증거나 어떤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가 이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네, 저희가 상장 폐지를 막을 수 있는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상장 폐지를 통보를 했고 그 상장 폐지가 통보가 되면 이틀 후에
정리매매가 7일 동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6월 3일 날 통보를 받았고 6월 4일 날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그거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소송이 결정이 날 때까지 이제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가 된 거예요.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상장 폐지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거래소에서 결정을 하고 정리매매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절반만 된 거죠.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리매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장 유지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일단은 거래소 손은 떠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거래소에 그냥 그 민원센터에 문의를 해보셔도 알 수가 있고요.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래소는 이미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릴 수 없고요. 그걸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저희 상장 폐지 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승소를 저희가 1%의 희망이라도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송에서 그 1%의 희망을 붙잡고 저희가 승소를 해볼 요량으로 뭐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그 변호사님들 명단을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검색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오시는 변호사님 중 한 명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법원장급 서열을 매긴다고 하면 뭐 대법원장 바로 밑에 서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을 선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판사 출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변론을 좀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승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그런 서면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비가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면 메이저 중에 메이저인데. 그래서 그 주주연합 대표 남상덕 씨한테 소송 비용에 보태라. 상장 폐지를 막으려면 소송 비용에 보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주연합 대표 남상덕 대표님은 연락을 주세요.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상패 소송에 돈을 보태든지요. 여러 가지 뭐 무슨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다 증거로 쌓입니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증거로 다 쌓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꾸 뭐 그런 엉뚱한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임시주총 하기 전에 뭐 심동식 이사하고 그 다음에 조대웅 대표하고 전국 투어를 했죠. 전국 투어 간담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그 간담회 녹음 파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주연대 폄훼하고 허위사실 퍼뜨리고 저 개인과 우리 부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고소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상장 폐지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지. 그게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간담회에서 했던 말들 간담회에서 했던 말들이 여러 가지 웃긴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상덕 주주연합 대표 남상덕 씨는 왜 감사 증거,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감사 증거를 안 내서 고의 상태를 유도를 한 거잖아요. 감사 의견 거절을 받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기기만 해요.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감사 자료를 냈다는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감사 증거 안 냈다고 감사 보고서에 떡하니 써 있거든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 하십니까? 예, 정말 억울하시면 저희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와서 토론을 하세요. 톡방에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주주연합에서 말한 게 된 게 있습니까? 예? 화장품 뭐 원료 계약을 한다. 에로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한다. 예? 실현된 것이 있나요? 예? 항상 핑계였죠. 운이 없었다. 뭐 외부 환경이 이래서. 예, 뭐 주주연대 때문에 뭐 다 안 됐다. 참 어이가 없는데 어, 그 한번 나오세요. 예, 한번 나와서 주주들 앞에서 주주들 앞에서 누가 이제 진실이고 거짓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빨리 상패 소송에 돈 보태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왜 없으십니까? 그리고 뭐 무슨 이런 얘기까지 정말 하기 싫은데 무슨 개인정보 유출이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남성 대표님, 우리 판사들이라네. 우리 변호사님들이 경력 보시면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실 수 없을 텐데, 예?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던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캡처 떠났습니다. 분명 지금 제가 그냥 조용하게 경고만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를 막는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래요. 조금만 얘기 더 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그리고 거기서 조대웅이 이런 비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권선홍이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 회사 공지에도 그렇고, 비리 혐의가 있는 임원은 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예, 나중에. 그런데 그럼 권선홍이 다 했으면 회사를 정상화 시키려면 권선홍을 고소를 해야죠. 예, 회사의 이름으로. 예, 회사도 하나의 회사가 법인이니까 권선홍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들 말 어디에서 진정성을 찾아야 될지 저는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블로터 뉴스라고 작년 6월인가 언제 한번 나왔었죠. 예. 거기에 이제 더 라퓨즈나 셀리그램 이런 재고 물품들 한 13억, 12억 정도 되는 것들을 홈페이지까지 해서 2억 5천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거기서 원래 가격대로 팔고 있습니다. 네, 원래 가격대로 팔고 있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 2023년 9월경에 블루터에 보도가 된 뉴스입니다.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가 운영하던 이 화장품 사업부, 더 라퓨즈였죠. 더 라퓨즈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약 13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대략 2억 5천에 팔았고, 셀리그램, 그 샴푸 재고 남은 게 3억이었는데, 이거를 5천만 원,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 정도 되는 헐값에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시에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이사였던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신모이사, 권선홍, 조대웅 이렇게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저렇게 다 하는 겁니다. 라퓨즈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더 라퓨즈.
이거 직접 보여주는 건 안